질소는 열매를 키우기 위한 기초적인 건물을 키우고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크는 데 관여했다고 하고, 인산은 종씨를 키우는데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원으로 광합성 작용에 관여하였으니 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 열리든 줄기에 열리든 열매가 비대하는데 가리만큼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리는 비료 형태로는 K2O로 존재하고 토양에 녹아 식물에 흡수될 때는 K양이온으로 흡수되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원소들은 홀로보다는 다른 원소와 결합해서야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K 단독으로가 아니라 산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며, 이는 다른 비료 원소들도 마찬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 원소로 안정감 있게 존재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작물의 성장에서 가리가 하는 역할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재다능 만능 선수로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가리는 작물을 직접 구성하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풀이든 나무이든 식물을 태우면 식물체를 구성하고 있던 질소 성분은 고향인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재만 남습니다. 그 제2 주성분이 가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에도 완전히 하얗게 타버린 재보다 검게 남아있는 것이 가리 성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작물의 열매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직접 열매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특히 많이 들어있는 열매로는 키위, 브로콜리, 토마토, 시금치, 호박, 오이 등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거론되지 않는 식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평소에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이 식품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몸속의 지나치게 높은 나트륨 농도를 다소로만 낮추어주는데 관여하니까요. 이처럼 가리는 열매 속에 직접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영양분들을 운반하는 운송업자이기도 합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을 저 높은 줄기까지 물관을 통해 운반하고,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 즉 포도당, 녹말, 설탕 성분으로 변한 영양분을 작물 곳곳으로 운반합니다. 작물의 성장에서 쓰이고 남은 영양분은 작물 자체의 특유한 저장소에 보관되어집니다. 작물 특유의 저장소란 우리가 알다시피 양파는 땅속 잎에, 감자는 줄기 하단에, 고구마는 뿌리에, 엽채소는 줄기나 잎에, 과일은 열매, 곡식은 씨앗이 바로 저장소입니다. 저장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감자와 같은 작물은 녹말로, 콩과 같은 작물은 단백질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당분으로 저장되어집니다. 물론 참깨와 같은 작물은 주로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되겠죠. 이처럼 가리는 상행선인 물관이나 하행선인 채관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영양분을 운반하는 운송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땅 위에 열리든 땅 속에 달리든 채소이든 과일이든 아니면 곡식이든 열매가 비대하려면 가리 비료를 때 맞춰 공급해야 합니다. 가리는 작물의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식물에게 수분은 생명 그 자체이고, 그 수분 흡수를 조절한다는 것은 식물 성장과 생명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뿌리에 흡수된 무기 양분도 물과 섞여 줄기를 거쳐 잎까지 도달합니다. 수분 자체만 따지더라도 가뭄기와 장마기, 혹한기와 혹서기에 식물체 내의 수분을 적이 조절해야 식물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땀으로 몸의 온도를 조절하듯이 말입니다. 식물은 우리의 땅구멍 대신에 기공을 달고 있습니다. 그 기공이 열리면 식물체의 수분이 밖으로 배출됩니다. 소위 증산작용입니다.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들어본 공변세포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달개비 세포에서 공변세포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그 공변세포에 가리 성분이 들어가면 세포가 빵빵해지고 아울러 기공이 열리면 잎에 있던 수분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수분만 발산하고 끝이 아닙니다.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저 높은 나무 꼭대기 잎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도 그 열쇠는 기공을 관리하는 공변세포가 쥐고 있고,
그 공변세포가 열리는 힘을 가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공기 넣는 펌프로 펌프질을 할 때 막고 있던 호스 끝을 열면 펌프 속의 높은 압력이 낮은 호스 끝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처럼 뿌리의 근압이 그보다 낮은 기공으로 물이 이동하며 그 물 속의 영양분도 섞여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저 높은 고추 잎까지 가는 데는 물의 움직력 등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이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리가 공변세포에 들락날락거리며 기공의 개폐를 조정하며 수분을 관리합니다. 수분 관리가 잘 되어야 모든 생명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나아가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우리 몸의 땀구멍이 제 기능을 못하여 추운 날씨에도 다치지 않고 더운 날에도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리의 기공 개폐의 기능을 간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힘, 반대로 혹서기를 이겨내는 힘, 가뭄을 이겨내는 힘, 장마를 이겨내는 힘, 모두가 가리가 담당합니다. 가리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광합성 작용에도 관여합니다. 아시다시피 식물은 광합성 작용에서 얻은 양분으로 성장하고 또 열매도 키웁니다. 가리는 질소나 마그네슘처럼 광합성에 직접 참여하는 엽록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작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보낼 때 이산화탄소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붕소와 함께 광합성에서 얻어내는 양분을 필요한 것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작물의 단백질 합성에서도 관여합니다. 질소의 특성에 대한 영상에서도 안내드렸지만 작물에는 뿌리를 통하여 토양에서 질소를 흡수하여 잎에서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과 화합하여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어 단백질을 만듭니다. 단백질 재료는 질소 화합물인 아모니아세 질소와 탄수화물이지만 이어 합성을 관장하는 것은 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리의 역할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제가 굳이 만능선수라는 별명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작물이 자라는 곳, 즉 키성장을 하는 생장점이나 줄기의 부피 성장을 하는 형성층에 가리가 많이 모여 있답니다. 왜 모여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역할을 하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가리는 열매를 크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줄기가 비대하고 성장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줄기가 굵어지는 것은 형성층이 불어나서 굵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할은 가리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질소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가리 역할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자기가 열매 속에 들어가든 남을 들어가게 하든 열매의 비대를 돕습니다. 둘째, 잎이 공변세포에 들락날락거리며 기공 개폐에 관여하여 수분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혹한기, 혹서기, 가뭄, 장마에 작물이 견디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광합성 작용에도 관여합니다. 넷째,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다섯째, 생장점이나 형성층에 모여 키성장이나 줄기 비대를 돕습니다.